안녕하세요. 김기현입니다. 지난 10월에 독일의 가을방학을 맞이해서 프랑스 파리로 3박 4일의 가족여행을 다녀왔어요. 정말 볼 것 많은 파리에서의 시간을 그림으로 남겨보고자 미리 스케치북을 준비했더랬어요. 가족과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가능한 야외 드로잉을 자제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도시 자체가 예술의 기운을 물씬 풍기는 파리인지라 이번에는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현지에서의 드로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정사각형 형태의 스케치북이에요. 소형이라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펼쳐서 양쪽 면을 함께 사용하면 파노라마 형태를 그리기 용이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탈렌스라는 회사의 제품이고요. 물론 광고는 아니에요. 저렴하고 질이 좋아서 구입했습니다. 펜은 이것저것 준비해 갔었는데요. 딱히 고르고 그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대부분 라미 만년필과 우니발 아이 검정색 펜을 사용했습니다. 혹시나 가족들이 지루할까 싶어 가능한 10분 안에 그림을 완성하고 자리를 이동하기로 했답니다. 개인적으로 야외 드로잉이 익숙치 않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경험할 수 있어서 이제는 서스름 없이 스케치북을 들고 나설 수 있게 되었답니다. 차 막히는 시간을 피하고자 새벽 4시에 출발을 합니다. 5시간 소요라고 구글에 뜨길래 가서 에펠탑 보면서 아침 먹자라는 계획하에 출발을 했습니다. 쉬는 시간까지 합쳐서 대략 7시간 걸려서 도착을 했어요. 바로 몽마르트 언덕 초입 부근에 차를 세우고 반 고흐가 동생 테오와 잠시 머물렀던 아파트로 향합니다. 물론 사유 건물이기에 진입할 수는 없지만 현관문에 그들이 머물렀다는 것을 알려주는 편말이 붙어 있더군요. 그 앞에서 우리 식구는 반 고흐와 동생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물론 저는 이때다 싶어 서둘러 펜과 노트를 꺼내 그림을 그렸답니다. 근데 그려놓고 보니 그 아파트는 그리지 않고 건너편 풍경을 그렸네요. 언덕을 올라 그 유명한 예술인들의 광장에 진입하게 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수준 높은 예술가들에게 초상화를 맡기고 그림 그리는 과정들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정말 경험 많은 예술가들과 한 공간에 있자니 가슴이 두근거리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몽마르트 언덕의 꼭대기에 위치한 예수 성심성당 광장에 도착해서 그 앞 계단에 앉습니다. 날씨가 정말 화창하고 따뜻해서 한동안 넋놓고 앉아 있었네요. 도착하자마자 정신없이 걷다 보니 벌써 점심 식사 시간이더라고요. 서둘러 점심 식사를 계획했던 레스토랑으로 향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날따라 문을 열지 않았더군요. 우리 셋 모두 허기진 상태였던지라 옆 레스토랑의 길가 테라스에 자리를 잡았어요. 공기는 살짝 찬 기운이 있었지만 해가 잘 들어서 따뜻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새벽에 차 타고 오는 게 어땠네 저땠네 얘기하는 동안 저는 레스토랑과 주변 풍경을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아쉬운 마음에 다시 한번 예술인 광장으로 향합니다. 점심시간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요. 광장 곁을 둘러싼 식당과 카페에는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한 사람들로 테라스가 넘쳐납니다. 몽마르트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숙소에 가서 짐을 푼 후에 바로 샌느강으로 향합니다. 아내가 미리 알아둔 덕분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저녁 일정은 파리의 야경을 양껏 즐길 수 있는 샌느강에서의 유람선 타기입니다. 선착장에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모인 많은 사람들이 유람선 출항 시간에 맞추어 대기하고 있었어요. 노을을 품은 에펠탑은 정말 아름답더군요. 쇳덩어리에 불과한 저 송전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줄 누가 알았을까요? 배 위에 올라 자리를 잡은 후에 두 눈 가득히 보여지는 에펠탑을 그려봤습니다. 배가 출항하고 곧 해가 졌어요. 저희는 화려한 파리의 야경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다음날 프랑스의 맛 좋은 바게트로 아침 식사를 하고 바로 루브르 박물관으로 향합니다. 오전 10시에 입장 예약을 했기에 망정이지 시간 예약 없이 갔으면 정말 한참을 기다렸을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걸 계획해준 아내에게 고맙고 사랑한다 말하고 싶네요. 그렇게 입장을 하고 아이의 최대 관심사였던 모나리자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동네에서도 조각상 등을 흔하게 보고 자라왔던 아이에게는 비너스 같은 유명 조각상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모양입니다. 어느 정도 아이의 관심도가 떨어질 때쯤 드디어 모나리자가 걸려있는 전시실을 만났습니다. 그 작은 그림 하나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역시 그 대기열에 합류합니다. 어쨌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아이는 거대한 루브르 박물관의 규모에 이미 지친 듯 했어요. 그렇게 서둘러 박물관 밖으로 나온 우리는 다시 마음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었어요. 다음 행선지는 숙소 근처에 미리 아내가 찾아둔 레스토랑이에요. 아내와 아이가 먹어보고 싶었던 요리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었어요. 여사장님은 굉장히 친절했고 점심시간이 살짝 지난 시간이라 홀의 자리도 넉넉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정말 편안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었어요. 평소 맛이 궁금했던 달팽이 요리도 추천 와인과 함께 즐길 수 있었고 동물 애호가인 아이도 식용 달팽이에게 미안함을 표현하고 한입 경험해 보았답니다. 사장님의 달팽이 손질 퍼포먼스가 아이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나 싶네요. 식사를 마치고 한숨 돌린 후에 우리 셋은 에펠탑으로 향했어요. 숙소 앞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올 생각을 안 터군요. 파리의 교통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자전거와 오토바이는 마치 한몸인 듯 자유자재로 차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고 그에 이미 익숙한 차들 또한 놀라는 기색 없이 그냥 갈 길 가더군요. 그렇게 저는 드로잉을 즐기고 마무리할 즈음에 버스가 도착해서 우리 셋은 안전하게 버스에 탑승합니다.
마침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서 버스 가장 뒤편에 앉을 수 있었어요. 역시 사람들 관찰하기에는 버스 뒷자리가 최고죠. 에펠탑 전망대에 오르려고 했지만 가을 시즌이라 그런지 일찍이 폐장을 했더군요. 아이가 정말 고대했던 일정이었던지라 너무 늦게 왔음을 알게 된 이후에 우리 가족의 분위기가 살짝 가라앉았어요. 에펠탑 전망대 일정을 포기해야 하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정말 거대한 솜사탕을 손에 쥐어줬어요.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 아이는 상황을 이해하고 기분 좋게 분위기를 함께 즐겨주었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루브르 박물관 옆 튜릴리 공원에서 산책을 합니다. 멀리 개선문도 보이고 공원 한가운데 분수대 옆에는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운 좋게 자리를 잡은 우리 셋은 한동안 새소리를 들으며 망중한을 즐겨봅니다. 오늘의 중요한 일정인 베르사유 궁전으로 향합니다. 베르사유 궁전은 초입부터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지붕 위에까지 금장으로 덮어뒀으니 물론 내부는 더욱 화려하겠죠. 내부에서는 볼 것이 워낙 많고 사람이 붐벼서 그림은 더 이상 그리지 못했어요. 규모가 크다는 것은 이미 궁 내부의 그림을 통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관람 열차를 타고도 다 못 돌아볼 정도군요. 저희 가족은 일단 허기진 배도 채우고 다리도 쉬게 해줄 겸 이번에도 역시 아내가 알아둔 정원 내 레스토랑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야외의 나무 그늘 아래에서 식사를 즐겼어요. 친절한 웨이터 아저씨와 맛난 음식으로 즐겁고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림 한 점 남길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 옆 연못으로 향합니다. 보트를 탈 수 있거든요. 해가 살짝 저무는 시간이었던지라 선착장은 이미 약간은 한적한 상황이었어요. 물론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저희 가족에게는 너무나 좋은 시간대였죠. 마냥 어린 줄만 알았던 10살 배기 아이는 저의 노를 넘겨받아 20여 분간을 쉬지 않고 노를 저어댔어요.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보트의 방향과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모습이 정말 대견스럽더군요. 다음 날은 여행의 마지막 날이에요. 다시 독일로 떠나기 전 아내가 가장 기다렸던 일정을 시작합니다. 바로 오르세 미술관에서 완 고흐의 초상화를 만나는 시간이죠. 아내에게는 네 번째 파리 방문인데요. 그럼에도 반 고흐를 만나러 가는 이 시간이 가장 설레이고 좋았나 봐요. 아이는 전묘 기법에 푹 빠져버렸네요. 복잡 미묘한 형태보다는 빛과 어둠 그리고 색감으로 연출된 화가들의 그림들은 아이의 눈에는 그 어떤 반짝이는 풍경보다 아름답게 다가왔나 봅니다. 전시관을 퇴장하러 가는 길에 만난 전시관 내 카페는 옛 기차역을 리모델링해 만든 오르세 미술관답게 큰 시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활기찬 카페 내부였지만 사람이 너무나 붐비기에 우리는 밖으로 나서기로 합니다. 미술관 옆 공원으로 향했어요. 간단한 바게트와 음료수를 사와서 시원한 그림자가 드리워진 분수대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모든 여행 일정은 마무리가 되었기에 독일로 다시 출발하기 전 충분히 쉬어주기로 합니다. 이렇게 저희 가족의 여행 일지를 그림으로 남겨보았어요. 시간 관계상 현지에서는 대부분 라인 드로잉만 진행했고요. 색칠과 음영 처리는 대부분 숙소 혹은 독일로 돌아온 후에 집에서 마무리를 했답니다. 첫 번째 파리 방문 때 이렇게 그림으로 일지를 남기고 모든 여행 기록을 모아 책으로 만들고자 했지만 무산되었었는데 이번에는 가족들의 이해로 꽤나 많은 것을 남길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한 권을 다 채우고 나니 정말 뿌듯하고 평생 남을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스케치노트 지참하시고 여행의 시간을 기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그림 생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